어머니, 이게 뭐예요? 진수가 소리칩니다.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정심이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땅에 내 건물을 짓겠다. 이 집은 다음 달부터 철거다. 저희더러 나가라고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것, 집주인 딸린 가사도우미라 부른 것, 다 알고 있다. 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달 주겠다. 정심이 일어섭니다. 그 후에는 포크레인이 들어온다. 70평생 참아온 여자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재산 뺏으려는 아들 내외의 녹취록을 듣고 제 땅에 건물을 올려버린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경기도 외곽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낡은 과수원 터였습니다. 안개가 땅 위를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오정심, 70살의 노인이 뻐꾸기 시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허리를 한번 폈습니다. 등뼈가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들이 어둠 속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이 의식을 평생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몸이 아파 알아누웠던 날에도 그녀는 새벽마다 이곳에 섰습니다.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닦았습니다. 이슬이 손등에 차가웠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올해 콩은 참 좋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하듯이, 이 땅에게 하듯이 항아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장독대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땅을 일구던 젊은 날의 증거였습니다. 아들 진수를 낳고 키우며 흘린 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주 민준이를 위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30살의 정심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최강수와 함께 사과나무를 심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 나무 밑에 그네 하나 달아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야지요.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고 함께 늙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반쯤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그네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털어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새벽이 중요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을 퍼서 냄비에 담았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롭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며느리 김나영이었습니다. 나영은 35살이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휴대폰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또 이 냄새네요. 제발 아침부터 이러지 마세요. 정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아침 먹이려고요. 민준이는 제가 챙겨요. 유기농 시리얼 있잖아요. 나영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입 치즈, 무항생제 우유, 그린 스무디 재료들이었습니다. 정심에 된장찌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장 솔직히 위생적이지도 않잖아요. 유통기한도 없고요. 유통기한. 그 단어가 정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날카롭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바친 정성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이었습니까? 시간과 함께 익어온 이 맛에 기한이 있다는 말이었습니까?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식탁에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아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정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진짜인 미소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줄게요. 나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어. 엄마가 준비한 거. 시리얼을 따르고 우유를 부었습니다. 민준이는 시리얼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심은 냄비를 껐습니다. 그 안에서 된장찌개가 식어갔습니다.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당신 보고 있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군 것들이 이렇게 되어가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정심은 오래전에 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니, 울 자격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사람은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나영의 대화였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 땅 담보 말이야. 알았어. 내일 다시 얘기해 볼게. 정심의 눈이 감겼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감겼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뻐꾸기 시계가 다시 울렸습니다. 정심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손이 항아리 뚜껑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항아리들이, 이 땅이,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아니면 나영의 말처럼 그저 유통기한 지난 것들인지를.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대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아리들이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날들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아리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정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내면 깊은 곳에서 70평생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 최진수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수의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는 재빨리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불안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투자건 말입니다. 정심은 수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먹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추진하는 이 IT 스타트업 대박만 터지면 저희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딱 6개월만요. 이 땅이랑 아파트 등기를 담보로 잡히게 해주시면. 정심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식탁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진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 땅은 내 아버지의 맷자리와도 같은 곳이다. 정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는 안 된다. 진수의 사업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번번이 허황된 꿈을 줬다가 집안의 돈을 날렸습니다. 그때마다 정심은 과수원 땅의 일부를 팔아 아들의 빚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의 묘가 있는 이 본체와 장독대, 그리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부지가 전부였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나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방금 새로 한 네일 아트를 과시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꼭 돌아가신 아버님 핑계를 대시더라. 비꼬는 투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냥 은행 서류 몇 장에 사인만 하시면 아들 인생이 활짝 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정심은 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독립하고 싶다고요. 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낡고 촌스러운 집에서 언제까지 어머님 그늘 아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늘. 그 단어가 정심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이 아들 내외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그늘이라는 말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늘이었더냐?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나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정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사진이었습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쿨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희도 강남의 멋진 주상복합에서 저희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다고요. 진수는 아내의 무례한 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조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영이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그가 정심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 살고 싶어요. 정심의 시선이 식탁 위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뚝배기 그릇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산 그릇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물건이었습니다. 그 그릇에 희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심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금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단란했던 가족 식탁의 풍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만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는 손을 모았습니다. 애원하는 손이었습니다. 6개월만 버티면 돼요. 투자자들이 다 관심 보이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정심은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함도 있었습니다. 안 된다. 정심이 말했습니다. 짧고 분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나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휴대폰을 식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이러시려고 저희 낳으셨어요? 아들이 망하는 걸 보시려고요? 나영아. 진수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다 하셨으면 그릇 치워주시지요.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나영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고집불통이시네.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정심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을 물 아래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장독대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이 그릇을 거칠게 싸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진수와 나영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진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셔야 되는데. 정심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고였습니다. 더 이상 이 식탁은 가족을 묶어주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욕망을 드러내고 상처를 핥히는 전쟁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똑딱, 똑딱. 복도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와 나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말했지만 정심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사업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2억은 있어야 해. 그럼 땅 담보 말고 다른 방법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 정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응. 요즘 실버타운은 호텔처럼 잘 나온다던데. 명분도 충분해.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모시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면 그래,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 나영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심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요양원. 그들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땅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슬픔이었습니까? 분노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나영이 자신의 SNS 팔로워들과 함께하는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랜선 집들이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행사였습니다. 최고급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커다란 상자들을 들고 왔습니다. 트러플 오일, 수입 치즈, 프랑스산 와인이었습니다. 식탁이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영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 곳곳에 소품을 배치했습니다. 북유럽 스타일 촛대, 프리저브드 플라워, 디자이너 쿠션들이었습니다. 정심이 아끼는 낡은 소파에는 값비싼 벨벳 커버가 씌워졌습니다. 이것들은 어디로 옮길까요? 케이터링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에는 정심의 찻잔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국화 무늬 찻잔들이었습니다. 창고로 치워주세요. 다 치워주시고요. 나영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정심은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식탁에서, 선반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나영이 정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곧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나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좀 까다로워서요. 어른 계시면 다들 불편해 하거든요.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오시게 되면 조용히 해주세요. 제발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심은 자신의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킬킬거리는 소리, 깔깔대는 소리, 환호하는 소리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쾌한 팝송이었습니다. 베이스 소리가 바닥을 타고 정심의 방까지 전해졌습니다. 쿵쿵쿵.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정심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나영아, 너희 집 진짜 멋있다. 사진 찍어도 돼?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
이 와인 어디 거야? 맛있는데? 정심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6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점심도 거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갈 수 없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정심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조금 더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셀카봉을 세웠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나영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활짝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심은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볼일을 보았습니다. 물을 내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심을 본 것이었습니다. 정심은 멈춰 섰습니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혹시 화장실이 어디예요?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정심이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정심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나영아, 아까 복도에서 뵌 할머니는 누구셔? 그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가사도우미 분이셔? 정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이 집 살 때부터 딸려온 집주인 할머니 같은 거야. 웃음소리였습니다.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방 한 칸 내드리고 집안일 좀 도와주시는 분이야. 조용하신 분이라 불편할 일은 없어. 정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 딸린 가사도우미. 이 집과 땅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집 살 때 딸려온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정심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심은 여전히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심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파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심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나영이 나왔습니다. 늦잠을 잔 모양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하품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할게요. 어제 고생하셨죠? 방에만 계시느라. 미안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헹구었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나영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강릉 갈 거지? 진수가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응, 시마크 호텔 예약했어. 좋아. 민준이랑 셋이서 가족사진 찍자. 컨셉은 젊고 세련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으로. 정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인스타에 올리면 반응 좋을 거야. 그럼 어머니는? 진수가 물었습니다. 나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컨셉이랑 안 맞잖아. 정심은 그릇을 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놓았습니다. 사진에 할머니 끼면 사진이 확 늙어 보인다고. 그냥 친구분들 만나러 가신다고 둘러대면 돼. 정심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부엌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사진. 그 한 장의 사진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가족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아래에서 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소곤거림이었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모든 말이 다 들렸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저렇게 버티시면 우리 사업도 힘들어져.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좀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 나영이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응. 요즘 실버타운은 호텔처럼 잘 나온다던데. 명분도 충분하잖아. 정심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천에 박혔습니다.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 돼. 우리가 더 안전하게 모시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면 다들 이해할걸. 나영의 목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마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하긴, 그게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한테도 안전할 수 있겠지. 진수의 나약한 동조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정심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습니다. 찻잔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십 개의 파편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실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난 것 같은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진수와 나영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파편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컵이 깨졌네. 나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조심하셔야죠. 정심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수가 불편해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발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내일 아침에 치울게요. 그들은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정심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깨진 것은 찻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었습니다. 정심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편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국화무늬 찻잔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산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샀습니다. 값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그 찻잔을 좋아했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심은 파편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피가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수와 나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강릉 가야지. 아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할머니도 가? 아니, 할머니는 집에 계셔. 우리 셋이만 가는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영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고쳤습니다. 진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나영이 소리쳤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가식적이었습니다. 친구분들이랑 잘 다녀오세요. 정심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정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모든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나영의 화장품, 진수의 서류, 민준이의 장난감. 정심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였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땅을 일구던 젊은 날이었습니다. 아들 진수를 낳고 기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맞아들이던 날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를 찔렀습니다. 정심은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갔습니다.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오동나무 괴짝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였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도 있었습니다. 시계, 만년필, 안경. 정심은 토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의 증표였습니다. 그녀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정심은 토지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음속에서 모두 말라붙어 차가운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싹텄습니다. 정심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건축사무소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둔 곳이었습니다. 숫자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걸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빛 건축사무소입니다. 여보세요. 저 오정심입니다. 정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주인 말입니다. 지금 건축사무소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땅에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을 하나 올리고 싶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상담이 필요하시겠네요.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토지 관련 서류 가져오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심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결심을 지지하는 굳건한 병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정심은 토지 문서를 다시 괴짝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창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새 찻잔에 따랐습니다. 플라스틱 찻잔이었습니다. 예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심은 식탁에 앉아 차를 다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장독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심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막걸리 한 병을 꺼냈습니다.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과일도 몇 개 넣었습니다. 사과였습니다. 이 과수원에서 난 마지막 사과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지나 뒤편으로 갔습니다.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했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에 묘가 있었습니다. 남편 최강수의 묘였습니다.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이끼가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정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봉분 주위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손이 흙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막걸리 병을 열었습니다. 잔에 따랐습니다.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사과도 놓았습니다. 정심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이 땅,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나 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자식한테는 아낌없이 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정심은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 진수가 이 땅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네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늙은 어미는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하고요.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 해요. 당신과 함께 일군 이 집에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을 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정심은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땅 아무에게도 안 줘요. 내가 지킬 거예요.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을 올릴 겁니다. 당신과 내가 평생 땀 흘려 가꾼 이 땅에 이제는 나 오정심의 집을 지을 거라고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더 세게 불었습니다. 정심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당신 하늘에서 보고 화내지 말아요. 정심은 봉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우리 진수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그리고 당신과 나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이 정심이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별이었습니다. 정심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였습니다. 정심은 23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설레었습니다. 남편 광수가 과수원을 보여줬습니다. 사과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땅이요. 광수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정심은 웃었습니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요.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이 땅을 지키겠다고, 함께 늙겠다고,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반쯤은 지켜졌습니다. 아들 진수가 태어났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사과꽃이 피던 날이었습니다. 광수는 아이를 안고 과수원을 돌았습니다. 이 땅이 다 내 거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크면 너한테 물려줄 거야. 잘 지켜라. 정심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진수가 자랐습니다. 이 과수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나무에 올랐습니다. 사과를 땄습니다. 웃었습니다. 엄마, 사과 맛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눈을 떴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묘 앞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심은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챙겼습니다.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당신.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묘를 향해 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직 진수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창고로 갔습니다. 오동나무 괴짝을 다시 꺼냈습니다. 토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거실 식탁에 펼쳤습니다. 한자가 빼곡했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증조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정심,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주인이었습니다. 정심은 문서를 쓸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땀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관리인이라 여겼습니다. 책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물려주는 것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낭비였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땅이라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깃든 정직한 땀이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가치였습니다. 진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영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그저 돈이었습니다. 담보였습니다. 교환 가능한 자산이었습니다. 정심은 토지 문서를 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다시 괴짝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보았습니다. 7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정심,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요. 다짐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정심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토지 문서를 넣었습니다.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도장을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집이 멀어졌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오정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도시로 향했습니다. 건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향했습니다. 정심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 토지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엄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행동에는 흔들림 없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가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정심은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빛 건축사무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수와 나영이 강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기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사진 진짜 잘 나왔어. 이거 올리면 대박 날 거야. 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재미있었지? 네, 아빠. 아이의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나영은 휴대폰을 보며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최신형 카메라였습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완벽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심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 찻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진수가 인사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저건 뭐지? 나영이 서류 봉투를 받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심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수가 아내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류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라니요? 기존 건축물 철거 계획서라고요? 정심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고함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 그대로다. 정심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내 땅에 내 건물을 짓겠다. 너희가 사는 이 아파트는 다음 달부터 철거에 들어갈 게다. 나영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씀이세요?
악을 썼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벌이세요? 정심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상해받은 적 없다. 뭐라고요? 요양원 말이다. 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수도 얼어붙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을 나와 상의했더냐? 정심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컨셉에 맞지 않아 가족 사진에서 빠져야 했던 것을 상의했느냐 말이다. 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딸린 가사도우미. 그렇게 불렀지. 정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또렷했습니다. 파티날 너희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어. 내가 다 들었다.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영이 변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수가 아니다. 너희의 본심이었지. 정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이 꼿꼿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재산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것이다. 어머니, 제발이요.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 사업, 이 집 담보 아니면 다 끝장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심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은 내 힘으로 해라. 어머니, 왜 애미의 유산을 탐내느냐?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진수가 바닥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쿵쿵 쳤습니다. 그럼 저 어떡하라고요? 빚이 얼만데요? 그건 내가 만든 빚이다. 정심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30년간 몇 번을 막아줬느냐? 땅을 팔아서 막아줬다. 이제 남은 게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져주세요. 진수가 매달렸습니다. 안 된다. 단호했습니다. 나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도 이제 그토록 원하던 독립을 해서 너희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멋진 집을 구해보거라. 정심은 나영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독하세요. 그래.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적이지. 독하지.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준비해라. 한 달 주겠다. 멈춰섰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포크레인이 들어올 게다.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이제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거실을 휩쓸었습니다.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히스테리컬하게 울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낳았어요? 왜 키웠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도 정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참았던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와 나영이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그따위로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내 탓이야? 당신이 돈을 물 쓰듯이 쓰니까 그렇지. 뭐, 지금 내 탓이야? 부부싸움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빛났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모두 빛났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편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지고 살았던 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이었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의 짐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의 소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심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된장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국자로 떠서 냄비에 담았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저녁이었습니다. 찌개가 끓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정심은 밥을 퍼서 상에 놓았습니다. 찌개를 담았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거실의 소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만의 평화였습니다. 그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깨끗이 닦아 정리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이 집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무사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확고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앞에 표지판이 섰습니다. 작은 팻말이었습니다. 건축 예정 부지 마이너스 철거 공사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매일 아침 그 표지판을 보며 집을 나섰습니다. 투자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담보가 사라졌잖아요. 저도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형님,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난처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뚝, 뚝, 뚝. 진수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사업은 공식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손을 뗐습니다. 계약서가 파기되었습니다. 진수의 빚만 남았습니다. 2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지인들에게 빌린 돈, 모두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울렸습니다. 최진수 씨, 이번 달 상환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다음 주까지 원금이랑 이자 다 갚으셔야 됩니다. 연체 이자가 계속 붙고 있어요. 빨리 갚으세요. 진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윙, 윙, 윙. 나영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남의 주상복합을 알아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세금이 5억이 넘었습니다. 다른 곳은 없을까요? 서울 시내는 요즘 전셋값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나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자신의 계좌에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협찬으로 받은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명품 가방, 화장품, 옷들 모두 헐값에 팔렸습니다. SNS는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악플이었습니다. 남편 사업 망했다며?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대요? 허세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네 키읔키읔키읔. 집주인 딸린 가사도우미 발언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영은 댓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협찬 업체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메일이 쌓였습니다. 귀하의 이미지가 저희 브랜드와 맞지 않아.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종료. 더 이상 협찬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영이 쌓아 올린 성이 무너졌습니다.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10만 명의 팔로워도 소용없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겨우 집을 구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월세였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40이었습니다. 겨우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진수와 나영이 직접 짐을 날랐습니다. 박스를 쌌습니다. 트럭을 빌렸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거 좀 들어봐. 진수가 박스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민준아, 엄마 아빠 도와줘야지. 싫다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영이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민준아?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왜 안 가요?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계셔야 돼. 왜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심은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진수가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나영이 박스를 들고 비틀거렸습니다. 하이힐이 아니었습니다. 운동화였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트럭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집을 봤습니다. 할머니 방을 봤습니다. 정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게 흔들었습니다. 정심은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대문을 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은 좁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방이 2개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부엌은 더 작았습니다. 화장실은 낡았습니다. 나영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내렸습니다. 하나씩 들고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들 다 어디다 놔요? 나영이 물었습니다. 버려야지. 뭐? 버려요? 이게 다 얼만데요? 그럼 어떡해? 들어갈 데가 없잖아. 진수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구석에 쌓였습니다. 디자이너 쿠션들이 바닥에 놓였습니다. 모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전구가 어둡게 빛났습니다. 40와트짜리였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편의점에 갔습니다. 컵라면을 샀습니다. 삼각김밥도 샀습니다. 가장 싼 것으로 샀습니다. 돌아와서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에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먹어. 민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라면을 받습니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지금 없어. 이거라도 먹어. 싫어요. 민준아. 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영도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진수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좁은 반지하와 빛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수와 나영이 매일 싸웠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내 탓이야? 당신이 돈을 물 쓰듯 써서 그렇지.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명품 가방이 몇 개야. 그거 팔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럼 당신은 허황된 사업에 돈 다 날렸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함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방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울면서 찾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잠꼬대였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진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소주를 샀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도와줬으면 중얼거렸습니다. 집 하나만 담보로 잡혔으면 나영은 남편을 봤습니다. 혐오스러웠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뿌리 뽑힌 나무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서는 법을 몰랐습니다. 평생을 기생하며 살았습니다. 정심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기생했습니다. 그 나무가 모든 것을 감당해줬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뿌리가 뽑혔습니다. 그들은 속절없이 시들어갔습니다. 벌판에 내던져졌습니다. 혹독한 현실의 벌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원망만 했습니다. 정심을 원망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진수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었습니다.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겨우 구한 것이 야간 경비였습니다. 시급이 낮았습니다. 밤새 일해야 했습니다. 나영은 마트 계산대에 섰습니다.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나영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찍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팔로우했던 사람이 왔습니다. 나영을 알아봤습니다. 저기, 혹시 그 인플루언서? 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반지 안은 더 좁아 보였습니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영이 불렀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면만 먹었습니다. 나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반지하라 그랬습니다. 저 위에는 햇빛이 있었습니다. 밝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여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늘. 그것은 사실 모든 것을 지켜주던 보호막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낡은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이 섰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모던했지만 고즈넉했습니다. 1층은 통유리였습니다.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전통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멋스러웠습니다. 나무 간판이 달렸습니다. 힘있는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정심의 장독대, 오정심의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정심이 평생의 노하우로 담근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이었습니다. 그 장으로 만든 반찬도 팔았습니다. 찌개 밀키트도 있었습니다. 젊은 주부들이 좋아했습니다. 이거 진짜 엄마 손맛 같아요. 첨가물 없는 거 맞죠? 아이한테 먹여도 되죠? 네, 직접 담근 것입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정심이 대답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 끓여주시는 거예요? 네, 점심때 해드립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왔어요. 남편도 데려올게요. 동네 사랑방이었습니다. 정심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사람들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심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정심 사장님으로 불렸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생애 가장 큰 충만함이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정심은 활짝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유식용 된장 있어요? 있지요. 짜지 않게 담근 것으로 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다른 데는 너무 짜서요. 아기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이요. 아이고, 예쁘네요. 정심은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정심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찌개를 끓였습니다. 큰 냄비에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감자도 넣었어요. 와, 맛있겠다. 밥을 퍼서 냈습니다. 찌개를 담았습니다. 반찬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먹이는 것,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정심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2층은 정심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침실이 있었습니다. 거실이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언덕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묘가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작게 말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 장미, 제라늄이었습니다. 정심이 키우는 꽃들이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잎을 쓸어봤습니다. 상한 잎을 떼어냈습니다. 예쁘게 피어라. 꽃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앉아서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면서 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이 닦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심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를 봤습니다. 진수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매일 옵니다. 염치 없지만 된장이라도 조금만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정심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된장을 싸서 가져갔을 것입니다. 쌀도 챙기고 반찬도 싸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심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보였습니다.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심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수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나영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정심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동정은 더 이상 그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냉정했습니다. 때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정심은 70평생을 바쳐 깨달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항아리들이 보였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저녁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정심은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세계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장 냄새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정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유통기한은 이제부터였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나영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유통기한. 그때는 가슴 아팠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심은 그 말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통기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심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하나씩 떴습니다. 밤하늘을 채웠습니다. 정심은 오랫동안 별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심은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로 갔습니다. 옛 장독대였습니다.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항아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장을 확인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올해도 잘 익었네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정심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곧 손님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하고 부를 것이었습니다. 정심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진수의 문자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정심은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심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하루를, 자신만의 인생을.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심은 빛이었습니다. 자신의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왕국에서 그녀는 주인이었습니다. 당당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완전히 행복했습니다.